오늘 하루 문학 에세이에서 다룰 내용은 조지 오웰의 대표 소설 1984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문학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천천히 걸어볼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작게는 무엇을 먹을지부터 크게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까지.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과연 이 모든 선택들이 정말로 나만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일까?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20세기 중반 한 영국 작가가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려 던졌습니다. 그 작가가 바로 조지 오웰이고 그 작품이 1984입니다. 이 소설은 출간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오웰이 그려낸 세계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 위험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체주의의 그림자 속에서 탄생한 걸작, 일장 감시와 통제의 시스템. 조지 오웰이 1984를 집필할 당시는 세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고 소비에트 연방의 스탈린 체제와 나치, 독일의 파시즘이 보여준 전체주의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웰은 이러한 현실을 목격하며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어떻게 인간 자신을 옭아맬 수 있는지를 깊이 성찰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살아가는 오세아니아라는 국가는 그야말로 완벽한 통제 사회입니다. 모든 곳에 설치된 텔레스크린이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상경찰이 생각 자체를 단속합니다. 언어마저 신어라는 인위적인 체계로 재편되어 사람들이 반정부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어휘 자체를 박탈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의 설정이 아닙니다. 오웰은 현실에서 목격한 전체주의 체제들의 특징을 극한까지 밀고 나간 것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 역사와 정보의 왜곡,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 자체에 대한 통제. 이 모든 것들이 1984라는 하나의 세계 안에서 완벽하게 구현됩니다. 빅브라더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호 중 하나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문구입니다. 빅브라더는 당의 지도자이자 절대권력의 상징입니다. 그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는 도시 곳곳에 붙어 있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시민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빅브라더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실존 여부가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감시와 통제의 시스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설정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나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 검색 기록과 구매 패턴, 이동 경로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축적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우리의 관심사와 취향, 인간관계까지 분석되어 맞춤형 광고와 콘텐츠로 다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물론 현재의 감시는 1984의 그것처럼 명시적이고 폭압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편의성과 개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수집되고 분석되어 행동을 예측하고 유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오웰이 그려낸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2장 언어의 힘 그리고 뉴스피크의 공포 1984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언어에 대한 오웰의 통찰입니다. 소설 속 뉴스피크는 기존 영어를 단순화하고 정치적으로 불온한 개념들을 표현할 수 없도록 만든 인공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만 정치적 사상적 자유의 의미는 완전히 제거되어 이 강아지는 벼룩이 없어서 자유롭다와 같은 물리적 해방의 의미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고 자체를 규정하는 틀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특정 개념을 표현할 언어가 없다면 그 개념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오웰은 이를 통해 궁극적인 통제는 물리적 강압이 아니라 사고의 가능성 자체를 제한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언어의 정치성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둘러싼 논쟁,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그리고 무엇보다 가짜 뉴스와 정보 조작의 문제까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는 1984에서 묘사된 진리부의 활동, 즉 역사와 기록을 끊임없이 수정하여 당의 정책에 맞추는 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3장 사랑과 반역 인간성을 향한 최후의 저항. 윈스턴 스미스는 완벽한 통제 사회 속에서도 인간적 감정과 욕망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는 줄리아와 금지된 사랑에 빠지고 이는 그에게 있어 체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반역이 됩니다. 사랑은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감정이며 당의 통제를 벗어난 순수한 인간성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웰은 여기서 희망적인 결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윈스턴과 줄리아는 결국 체포되고 악명 높은 101호실에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윈스턴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줄리아를 배신하게 됩니다. 고문과 공포 앞에서 인간의 의지와 신념은 너무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결말은 독자들에게 강렬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한 번 잃으면 되찾기 매우 어렵다는 것. 그리고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거대한 시스템에 맞설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4장 이중사고와 현대인의 인지부조화. 1984에서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은 이중사고입니다. 이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믿음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노예다, 무지는 힘이다와 같은 당의 슬로건을 진심으로 믿으면서도 동시에 그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이와 비슷한 인지적 모순 상황에 직면합니다.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과소비를 계속하거나 프라이버시의 소중함을 주장하면서도 개인정보를 기꺼이 제공하는 것들이 그 예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대의 모순들이 1984의 이중사고처럼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세뇌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모든 것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오장 기술과 감시 OL의 예언이 현실이 되다. 1984가 출간된 1949년 컴퓨터는 아직 방 한 칸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기계였고 인터넷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웰이 상상한 텔레스크린의 기능들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들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화면을 통해 정보를 받아보는 동시에 사용자를 역감시할 수 있고 음성 명령을 인식하며 심지어 사용자의 표정과 행동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장치들. 이는 더 이상 소설 속 상상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현실입니다. 스마트폰, 스마트 TV, 음성인식 AI 스피커 등은 모두 이러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현재의 기술들은 명시적인 정치적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기보다는 상업적 목적과 편의성 제공을 명목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가 가진 잠재적 위험성과 권력 집중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의 양과 정교함은 1984의 당 조직이 꿈꿨을 법한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육장 저항의 가능성과 개인의 선택. 그렇다면 우리는 오웰이 그려낸 암울한 미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1984가 절망적인 경고서일 뿐일까요? 오웰 자신은 이 소설을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경고서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런 미래가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1984가 출간된 이후 70여 년 동안 인류는 여러 번 전체주의의 유혹과 위험을 경험했지만 완전히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동구권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각종 독재 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들, 그리고 정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와 감시까지 통제에 맞선 저항의 역사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과 선택입니다. 윈스턴 스미스는 결국 체제에 굴복했지만 그의 저항 의지 자체는 인간 정신의 불굴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윈스턴과 같은 개인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7장 일상 속의 작은 자유들. 1984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거창한 정치적 저항만이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선택들, 독립적 사고를 유지하려는 노력,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습관 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다양한 관점의 뉴스와 의견을 찾아보는 것. 편리함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그 대가와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 유행하는 의견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려 노력하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전한 민주주의와 다원적 사회를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오웰이 1984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도 결국 이러한 개인적 각성과 실천의 중요성이었을 것입니다. 에필로그 영원한 경계와 희망. 조지 오웰의 1984는 출간 7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텍스트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감시와 통제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자유와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자유가 한번 얻으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유는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이며 그 책임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매일의 선택과 판단,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우리는 오웰이 경고한 디스토피아가 아닌 보다 인간적이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1984는 절망의 서사가 아니라 희망의 서사입니다. 어둠을 경고함으로써 빛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윈스턴 스미스의 마지막 굴복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그의 질문과 고민, 그리고 사랑하려 했던 마음 자체가 인간 정신의 불굴함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야말로 어떤 통제 시스템도 완전히 꺾을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